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수 갈팡질팡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3월 1일 지난주 금요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대결 주자들 한 주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주 전에 공개했던 대결 종목은 3월 4일 12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가 산정됐습니다. 그 수익률 확인하시고요. 오늘의 대결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펼치죠. 동양증권 마포지점의 송태현 대리,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최정한 대리입니다. 이들의 2주 전 대결 종목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로조는 2.1% 수익이고요. 우진은 4.5%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대결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송태현 대리의 화일약품,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최정한 대리 포스코엠텍이 오늘의 대결 종목으로 제시됐습니다. 동양증권 마포지점의 송태현 대리 연결해서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로조 같은 경우 올해 계속해서 올라왔고 최근 기관 수급도 정말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막 팔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꾸준히 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추가 공급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공급건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어오는 건이었고요. 그러나 기업 내재 가치를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각정원 관련된 부분 이미 다 해소가 됐고요. 그 관련해서도 좀 이제 실적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기업 주가야 지금 한 14,000원, 15,000원 부근에 불과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전보다는 약간 더 높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전 고점이었던 15,650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14,0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것을 확실히 보시고 좀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이루어올 것 좀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부분은요. 이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60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부분에는 이제 60일선이 점점 올라와서 13,000원 부분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3,000원을 좀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손절을 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대결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이 종목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차트상으로 바닥을 기다가 지난해 8월 달부터 상승하면서 10,00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화일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근 정부의 의약품 정책하고 의료 시장의 패러다임도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이제 질병 예방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헬스케어 업종과 제약 업종이 좀 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제약 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인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화일약품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좀 업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지금 CGMP 생산 시설을 좀 갖춘 원료 합성 공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CGMP 같은 거는요, 이 선진국 관련된 이 의료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이제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좀 나갈 수 있다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015년에 엔터카비르라고 하는 비형 간염 치료제하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보게 되면요. 2017년까지 일본 쪽으로 대략 한 10개 제품 정도를 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천식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 같은 좀 고가의 고품질 제품까지 역시 좀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매출액 당연히 좀 좋아질 걸로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2013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6%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한 80.9%로 상당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평가 메리트하고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평가 메리트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이제 제약 평균 보게 되면 한 퍼간 20배 정도 되는데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한 13배 정도의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 같은 경우에 13.5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요. 앞으로 뭐 성장성 상당히 더욱더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BW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버행 이슈 사라졌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 수준은 더욱더 뭐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일약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점대 지점이었습니다.